안동이라면 떠올리는 인상이 비슷합니다. 양반 동네여 보수적인 곳이라는 것. 과거의 낡은 유물로 오늘을 살아가는 도시라고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법 이름난 이곳저곳을 한 번쯤 둘러보는 것으로 안동을 다 이해했다고 느끼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안동의 정서, 살아있는 안동의 정신을 느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일제에 항거하며 자결순국한 이들도 다른 지역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안동 지역의 그 특수성이라는 것이 아마 안동 그 지역의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이 딴 데는 한 도급 정도, 도 지역만큼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배출이 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안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히나 또 우리 안동의 그 유림들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많은 참 실천적으로 운동을 하셨다는 뜻도 되겠고. 안동은 유교 문화권의 핵심 지역이면서 동시에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펼쳐진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전통문화도시 안동이 독립운동지로 새롭게 조명된 것은 사실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안동 유림의 성향이 새 사회를 열어나간 근대 재앙성도 함께 지녔다는 사실. 그것은 안동 선비문화가 가진 진면목입니다. 안동 지역은 독립운동사의 첫 출발부터 끝까지 국내에서 국외 지역까지 어느 곳이나 다 핵심을 이루는 인물들로 활약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안동 지역은 가히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껏은 잘 몰랐다거나 아니면 연구가 덜 됐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묻혀 있었다는 얘기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안동을 이야기할 때 보수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또 선비, 양반 이런 이야기로만 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과거의 에너지들이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민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나라를 잃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검증되지 않고 또 발굴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았단 말이죠. 취재진은 안동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퇴계 항맥을 통해 조명하는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은 1894년부터 1945년까지 전개됩니다. 독립운동사의 첫 장인, 의병항쟁사의 주역들, 모두 퇴계항맥의 중심축에 놓인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 순서인 계몽운동도 바로 그들이나 그들의 제자에 의해서 펼쳐집니다. 물론 1910년대와 1920년대를 거쳐 1940년대까지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안동의 의병항쟁과 계몽운동을 이끈 주역은 대부분 퇴계학통을 계승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부 지역 전체가 가지고 있는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들의 독립운동 조직들이 굉장히 인간의 맥으로 거물망처럼 아주 얽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퇴계 항맥에 의한 거대한 조직, 망, 이것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민족 문제에 대해서 치고 나오는 에너지로, 힘으로 작용했다. 구한말 영남 지역 의병대장을 지낸 향산 이만도 선생, 독립운동의 명가입니다. 당시 예안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이만도 선생이 살았던 집입니다. 상주 태봉 전투가 이제 우리나라 의병운동의 최초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 그 예안 의병대장으로 참여하셨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910년 10년 나라마하고 난 뒤에
관리로서 그 당시에 관리로 책임을 의식하고 아마 단식을 해서 24일 만에 선고하였죠. 향산 이만도 선생.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영남 지역 의병장으로 활동해오다 을사조약으로 나라를 잃게 되자 단식에 들어가 순절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인 기암 이중업 선생과 이만도 선생의 손자가 되는 동흠, 종흠 두 형제 역시 독립운동가로 활동합니다. 철저하게 국가에 충성하는 강한 대의 명분을 지닌 가계. 국가보훈처는 86년 이 집안을 3대 독립유공 가문으로 지정했습니다. 독립운동의 명가인 이 가게에서 우리는 이 여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아들 등 3대에 걸친 항일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하며 함께 참여한 여성. 일경의 고문으로 두 눈까지 실명한 이 집안의 맏며느리였던 김낙 여사입니다. 서울에서는 신교육이 아마 1910년대, 안동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총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전통 육아를 지키면서 독립운동에 그 이제 참여하시는 분은 처음 없지 않나, 처음이잖아. 한국 국내에 처음이다. 전통 육아를 지키면서 한 독립운동을 한 여성은. 그래서 이겼다 하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 그 역시 퇴계학통을 계승한 인물입니다. 안동 버풍동 소재 이상용의 고가 임청각. 이곳에서 그는 교육구국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때 임청각은 계몽운동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인 동흥 강습소로 이용됩니다. 그러나 1910년 끝내 나라를 빼앗기게 되자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을 등지고 이상용 선생은 만주 망명길에 오릅니다. 이들이 자리 잡은 곳은 주로 남만주 일대. 해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며 무장항생사의 주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선생은 독립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앞길이 명확하지 않은 험한 세계로 나아가던 그것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그가 찾은 참된 인간의 길이었습니다. 안동에서 동해안 영덕으로 가는 국도변. 의성김씨 집성촌인 내안마을이 있습니다. 유교문화의 경관을 간직한 곳이자 숱한 항일 애국투사를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출신의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인 일산 김성로, 그 후손인 김숭정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관에서 한 말에 몰수할 적에 그걸 교육기관에 투자하면은 몰수 안 하고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위가 맞아 죽었어요. 이곳은 맞아 죽고 근대 독립운동의 요람인 북부 지역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인 협동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백하 김대락 선생이 협동학교에 내놓은 사랑책. 이곳에서 교육구국운동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이곳 출신들로 인해 경북 북부 지역의 계몽운동은 확산됩니다. 전국적인 계몽단체인 신민회와 연결돼 교육구국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문집이 많다는 거 선비가 많다는 거. 요새 그 수피는 젊은 아들도 쓴다 그러지만 그 당시엔 다 문집계는 낸다 그만 한다고 참 내로라는 선비 아니면 내기 어려워시 이게. 그 지식인들이고만 수십 명이 저 만주벌에 가고만 살림이고 인재고 다 목당만 하고 나니까 동네가 빈 동네고. 1907년 유인식, 이상용, 김대락, 김동삼 등 안동 일대 청년 혁신유림들이 설립한 근대적 중등교육기관 협동학교. 서울의 신민회 본부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지방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산 서당이 황폐 있어 놓으니까 백하
저 사랑채 예. 거기서 이제 개교를 하고 이 집 수리해가지고 이거 하고 난 뒤에 이리 온 거죠. 저건 이제 기숙사 여행을 하고 그때 학생들이 각처에서 와 있었어요. 협동학교 기념비가 자리한 천전초등학교. 협동학교의 정신이 이곳 초등학교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문을 닫고 민간인에게 임대됐습니다. 순간 정신 승계해가지고 나라 잃은 서름 이래 봐시 너는 나라 잃은 건 안 되니까 저거 해라 하는 거. 그 성기, 정신 승계가 더 중요하지. 협동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주역들. 그들은 1910년 한일합방 후 만주로 망명, 그곳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며 끊임없는 투쟁을 지속해 나갑니다. 현재 내안마을에는 안동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안동 구국기념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동에 어떻게 이 많은 그 분들이 참 애국운동을 했는가? 그거는 대개 선생에서 비롯된 그 선비 정신의 발로입니다. 이분들을 한테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갖도록 하고. 이근필 선생께서 첨화를 하셨습니다. 네. 자, 세계 유교 문화 대축제 그 개막을 선언합니다. 2001년 안동에서는 퇴계탄신 50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유교문화 축제가 있었습니다. 안동 지방의 독립운동은 유교문화의 결정체입니다. 의병항쟁과 계몽운동, 3.1항쟁과 청년운동, 대다수의 지도자가 퇴계학통을 잇는 유교적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 그것이 바로 안동 지방에 강하게 자리 잡은 선비 정신인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지배자의 폭압적인 지배를 받아서 그것을 굴종하라는 게 아니고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즉 이 민족이 나라를 잃었을 때 그 나라를 다시 찾게 노력하는, 즉 민족적인 양심 위에 서는 것이 정말로 참된 자연의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다. 자연을 순응하는 길이다. 인간답게 사는 길, 민족답게 사는 길. 그 길을 찾아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 그것은 국가가 실현 중에 있을 때 민족을 지키는 양심의 길이 됐습니다. 민족 정기와 선비 정신으로 이어져 오는 유교 문화.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정신적인 뿌리이자 힘입니다.